네이버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못 참아요. 이거. 네, 아빠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자회사에 미국에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혼의 파트너 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저희 방송 출연하셔갖고 국회 보좌진 단톡방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단독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제 3시 47분 그러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의 같은 강씨네요.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선언 이후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기쁩니다. 기뻐요? 기쁘는 분위기인데 예. 다소 좀 씁쓸한 감이 없잖아 있죠. 아하. 그동안 갑질이 당해왔던 울분을 이제 토로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쁜 분위기긴 한데 지금 많은 보좌진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러한 씁쓸한 분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기 또 나왔네요. 예, 저게 이제 그 방장이 공지를 올린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카톡방을 쓱 한번 보고 왔는데 네. 뭐 강선우가 사퇴해서 그런지 날씨가 좋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강선우가 사퇴해서 그런지 날씨가 좋다. 예, 다들 반기는 분위기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러한 그 갑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요즘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하. 예, 다른 의원들이 평소에 직원들에게 네. 뭐 개인사에 대해서 막 시키던가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좀 수그러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좀 제도적으로 고착화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 뭐 드라마 언젠간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런 걸 보면 네. 교수를 뽑는데 네. 우리 전공의들이나 혹은 인턴들이나 간호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뽑거든요. 국회의원 공천도 지금 보좌진 협의회 뭐 회장한테 뭐 비례대표 주고 뭐 이 정도로 할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을 특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때 재선 공천을 할 때 그 소속된 의원실 직원들의 혹은 뭐 나갔던 의원실 직원들의 혹은 국회 전반적인 보좌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예. 공천에 반영되는 게 좀 대한민국 정치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뭐 그 국회 익명방 보니까 해당 보좌진 혹은 갑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복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강선우 후보자의 사과문을 보면 네. 국민께 죄송하다. 예. 두 번째가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예. 뭐 이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정말 죄송해야 될 대상은 피해를 봤던 보좌진 당사자와 네. 또 성균관대에서 2017년에 1학기 강의를 듣는데 16주차 강의 중에 3, 4주밖에 수업을 안 했다고 하는 그 네.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예.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네.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죄송하다고 본인은 성찰한다고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판 의원직 사퇴? 아니 그냥 보좌진 사과라도 보좌진 사과, 예. 보좌진 사과나 의원직 사퇴야 뭐 제가 뭐 정치까지는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 피고인들이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판사님들이 그럴 때 말해요. 왜 나한테 죄송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판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선우 후보자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코리아 네. 정보 리서치 저희가 네.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보통 12시인가요? 1시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NBS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좋지 않다는 그런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네. 수치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갑질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갑질을 폭로할 것이다 라는 네.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 대나무 숲이라고 거기 올라오기도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예. 불을 지폈어요. 무슨 불을 지폈냐면 의원과 보좌진 관계에는 의원이 지시하는 거에 있어서 공과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아하. 이렇게 지시했어요. 예. 왜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집에 있는 변기를 고치라는 거는 당연히 사적 일이죠. 예. 그 공과사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 활동, 예산 심사, 뭐 인사청문회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지시하는 건 공이고 그게 아니면 다 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러한 사고 방식이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네. 여의도 대나무숲 어디 댓글에 보니까 문진석 의원의 자녀들은 꼭 강선우 같은 상사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길 바란다. 아하. 뭐 이런 일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적인 일도 퇴근 후에는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보좌진 카톡방에 이거를 밀고 나가서 이참에 우리가 조금 더
더 뭐 요구를 하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추가 갑질들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네. 의원들이 야 이거 더 불똥이 산불이 옆으로 번지겠다. 강선으로 시작된 불이 옆으로 번질 테니까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그것도 낙마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런데 뭐 정동영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도 의혹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힘이 원래 목표가 2+, 알파, 네. 2+ 알파 낙마였잖아요. 네. 근데 일단 2는 확보를 했고 알파가 누가 되느냐 여기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제 조금 이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여의도에서 가장 그 후보자 중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고위직 행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의 시선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이버가 사실 성남 FC 사건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못 참아요. 이거 네. 아빠 찬스가 근데 또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는 두산 아니면 네이버다 뭐 이런 아하. 말이 돌고 있어요. 예. 두산하고 네이버가 공교롭게도 둘 다 본사가 성남시에 있고 또 두산은 뭐 중앙대 뭐 관련도 있고 해서 두산 아니면 네이버다 말이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또 네이버 출신이냐라는 말이 돌고 있고 또 이버. 예, 그러면서 이제 아빠 찬스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증여를 받습니다. 많이 부동산이든 뭐 증여를 받는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합치면 한 3억 정도 된다는 건데 그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해서 냈냐. 보통은 일반인들은 어떡하냐. 증여를 받을 때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쪼개서 내던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증여 많이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동산을 뭐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 받아 내던가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만 밝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 찬스의 문제가 또 취업 문제가 미국에 있는 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분이 미국에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의 자회사에 미국에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예, 좀 찾아보니까 그 WAV 미디어 그 웨이브라고 읽어야 되나 웨브라고 읽어야 되나 미디어 뭐 이런 회사래요. 근데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 사이트에 올려놨길래 제가 봤더니 이게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뭐 한 78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회사다. 예, 뭐 그런 회사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 회사가 16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16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지금 최희영 후보자의 딸이 2016년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만들자마자.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일반인들은. 그렇죠. 뭐 채용 공고를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뭐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미국이니까 미국의 채용 과정은 또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공개 채용이 아니라 뭐 특별 채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허용이 돼요. 대학 다니면서 뭐 인맥으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데 그게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에 관련한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냐. 이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탈탈탈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특히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미국에 취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3%에서 4% 정도가 미국에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세요?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시차가 또 거기는 시간이 다르니까 거기는 이제 저녁쯤에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취업해도 영주권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 투자 이민 한다 그래서 골드카드, 뭐 영주권, 미국 영주권 부여한다는 거 이거 50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억 내야지 영주권 주는 건데 야 이게 이제 영주권을 받았다. 이것도 좀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지 않은 회사인데 회사 창립이 2016년이니까 만들자마자 취업을 했다. 여기서 3년 딱 일하고 영주권까지 땄다. 야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녀 의혹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강선 후보자 갑질이었잖아요. 이번엔 갑질과 자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큰 두 개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자녀의 증여세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수억 원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희영 후보자의 딸이 네. 별다른 직업 없이 지금 미국에서 월세 830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한다. 네. 이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월세 830만 원이라는 거는 네. 미국 달러로 한 6천 달러 정도인데 와. 이 딸이 거주하는 그러한 그 거주지가 그 맨션인데 이 맨션이 월 6천 달러 정도의 월세가 있다. 근데 이게 무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것이냐라고 예. 물어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아. 이거 지금 거의 유행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가 유행어고 자 이 청문회 예. 요즘 청문회 풍경이 이거잖아요. 김민석 후보자 이후에 청문회 풍경이 예. 오전은 그냥 난립니다. 아.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막 하면서 날리면서 자료가 왜 안 와요? 예. 자료가 오후 한 4시쯤 옵니다. 예. 자료가 오후 4시쯤 와서 그 자료로 질문하려고 하면 저녁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뭐 밤까지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예.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풍경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좀 보여줄 수가 있죠. 이 예. 무슨 럭키짱도 아니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런 네, 거잖아요. 김성무 만화 김성무 만화같이 지금 네.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최희영 후보자는 증여세 뭐 적법하게 납부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뭐 청문회 설명하겠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어져 왔는데 강선우 전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이 패턴에도 좀 균열이 가기 크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글쎄 국민의힘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최희영 후보자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에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고 이 땅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감정가를 또 고의로 낮췄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땅 같은 걸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시작은 예. 기자 출신이세요. 아하. 예, 기자 출신 연합뉴스 시작하고 YTN 갔다가 맞아. 야후로 가면서 사실 인터넷 그 1세대의 예. 약간 그런 직원입니다. 인터넷 1세대 직원이었다가 네이버로 옮기면서 한 건데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네이버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제가 이 최희영 그 기자 시절부터 1991년도에 최희영 기자가 쓴 기사를 다 살펴보면서 예. 봤거든요. 아. 기자는 조금 하셨지만. 예. 근데 보면 그 네이버에 그동안 해왔던 게 네이버가 확장이 되면서 네. 무슨 음원 서비스나 뭐 스포츠 서비스나 예. 뭐 관광 뭐 하나투어 사회 이사도 있었고 이 다양한 분야에 그 관련돼 있는 거는 맞으세요. 맞는데 결국 근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지? 네. 월급이 이렇게 많았나? 근데 부동산 문제가 이제 역시나 있었던 것인데 그 부동산 문제가 과연 내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냐? 그럼 이거는 수사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내부 정보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근데 좀 옛날 일이긴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더 터질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또 11명은 임명장을 받았고 나머지 뭐 안규백이나 뭐 건어울이나 정동영 재송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인사청문회 한 분 있거든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한 분. 예.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자료 제공이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분의 그 역사를 쭉 보니까 역사. 인터넷 그 댓글 실명제 논란이 대한민국에 한참 있었을 때 뭐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등 댓글 실명이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업무를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청문회긴 한데 댓글 국적 표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네이버나 야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이런 문제도 좀 정책적으로 물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럽긴 하더라고요. 땅을 14억 원 주고 샀는데 이게 8배가 급등했다. 14억 원에서 8배가 급등했으면은 최소 110몇 억이네. 와, 기자 출신도 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진짜 호재를 발표하기 전에는 평당 한 50만 원이었는데 그 호재 이제 개발 발표를 되고 나서 평당 400 쫙 올랐는데 8배 올랐는데 근데 이분이 개발 직전에 사지 않았냐? 그 약간 개발지로부터 한 1km 정도 된 바로 그러니까 개발지 땅을 사는 거는 돈이 안 오릅니다. 그건 수용이 돼요. 근데 개발지로부터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면 그게 올라가는 건데 그 땅을 바로 얼마 전에 샀다. 개발 발표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막 답답하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85년생이시니까 내일 소비 쿠폰 신청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저는 안 한다고 저희가 이제 그
뭐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근데 제가 어제 저녁 자리를 좀 여러 명분하고 했는데 뭐 다양한 직군이 섞여서 했는데 의외로 이거 신청 안 한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국민 세금인데 그거 변호사님이 낸 세금으로 그냥 선심성으로 뭐 주는 거잖아요. 세금 돈에 더 다시 주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디 이상한 데로 또 전용되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뭐 제 세금이 뭐 더 필요한 사람에게 물론 제가 이제 15만 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기름값 벌어 먹고 살기 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그래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줘라라는 게 제가 평소에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거 따지기 전에 어쨌든 저는 신청 안 할 겁니다. 네. 이거 수피 쿠폰 놓고 사실 문제 되게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다 언급하면 끝도 없는데 그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이제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주소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국민 세금인데 이로 상위 10%가 아니면 또 10만 원을 추후에 또 추가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참 잘 짠 전략인데 이 세금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짜 화가 났던 게 이 소비 쿠폰 금액에 따라서 색상을 달리해서 색깔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색깔을 달리했고 넌 잘 사니까 무슨 색, 너는 못 사니까 어떤 색 이렇게 해서 달리해서 카드를 지급한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죠. 이거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색깔로 너는 기초수급자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 황당한 얘기죠. 진짜 황당한 얘기인 거고 광주광역시 얘기입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있는 광주광역시 얘기인데 색깔로 뭔가 구분한다는 정책은 정말 비난 가능성이 있던가 뭐 혹은 뭐 포상을 하던가 혹은 우리 고속도로에서 분홍색이냐 아이씨 녹색이냐 뭐 이 정도 이제 평등한 관계인 거지. 와 한부모 가정 또 사상위 계층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색상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 지금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분들 그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카드를 못 주겠다 너무 창피해서 이게 드러날까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색깔로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고속도로도 있지만 사실 강대규 변호사가 여러분들 법인 차량 있잖아요. 법인 차량 그 8천만 원 넘어가면 연두색 번호판이잖아요. 그 강대규 변호사가 국회에 있을 때. 아직 국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디 공모전에 국민의힘 공모전에 냈는데 채택이 돼서 됐는데 그 요즘 악용된다는 뭐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법인 차량 연두색 색깔 차량이 이거 법인이 업무로 안 쓰는 곳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 카드에 대해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 10% 나누는 것도 사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했을 때 보편적 복지로 가는 이유가 선별을 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요. 상위 10% 20%를 자르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제까지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 정책 보니까 10% 자르기 쉽네요. 10%를 자르기 쉬우면 그 10%를 빼고 그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건데 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무조건 돈이 없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과 출발선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체적 문제든 뭐 사회제도적 문제든 남들과 뭐 출발선이 다른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줄지언정 아니 그냥 보통의 평범한 가정인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먹고 이런 청년들에게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 관련해서 색상 차등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인권 감수성 약간 좀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긴 한데 지금 뭐 전 대통령은 경로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하셨군요. 광주가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게 카드 전체에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밤새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과 색상 동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 카드 이건 또 누구? 세금 2배로 들어가는 세금 거죠. 2배. 광주 인구가 한 140 몇만 되잖아요. 와, 이 세금 어디서? 이거 스티커 붙이면 분명히 야 스티커 한번 떼봐. 야 한번 떼봐 무슨 색인지 보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이게 뭐 무슨 뭐 뭐야 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뭐 카드가 올라오거나 네. 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나눠주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비 쿠폰이 과연 물론 아마 여름 휴가철에 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반등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등을 하고 그 다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 쿠폰이 15만 원씩 지급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휴가철 숙박비나 네. 혹은 물가가 그만큼 또 오릅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올라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랐죠 하면 다들 15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저는 이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때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를 되게 초창기에 걸렸었는데 네. 그때 50몇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구청에서 예, 나왔고 예, 이게 예. 무슨 일이야 막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짧게 소비 쿠폰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법조인인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만들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 어제 회의를 했는데 또 공소 취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슬쩍 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가 한번 주워 담았잖아요. 근데 네. 이 공소 취소 불씨를 당에서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지율 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공소 취소라는 거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있습니다. 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위증죄랑 공직선거법처럼 이미 1심을 선고한 사건들은 공소 취소 못합니다. 예. 근데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공소 취소가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없었던 걸로 하죠. 낙장불입이잖아요. 예, 그냥.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그럼 제가 뭐 어제도 재판하고 오늘도 재판하고 형사 사건만 주로 하는 변호사인데 네. 공소 취소라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는 거의 이제 9년 넘었는데 그 공소 취소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유니콘 같은 거예요. 상상의 그렇죠. 동물, 막 혜태 예, 같은 거예요. 없어도 예. 되는 조항이에요. 예. 심지어 그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갑자기 재판 도중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공소 기각이거든요. 네. 근데 판사님이 공소 기각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검사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검사님 이거 공소 유지하실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적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공소 적의. 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것도 안 하는 게 바로 네. 이 공소 취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정치권이 갖고 온다는 게 이게 좀 답답하고 저는 이렇게 갈 거라 봐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나 네. 혹은 국회에서 네. 신호탄 한번 쏘겠죠. 네. 여론조사 보고 네. 여론 추이를 본 다음에 다시 또 주워 담을지 그걸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려 있는 재판도 있습니다. 아하. 예, 패스트트랙 사건도 있고요.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은 다 공소 취소하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들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TF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TF 지금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네. TF 구성원들 다수가 변호사 출신이고 특히 이 중에 이제 검찰 간부 출신들도 있는데 후배 검사들을 조작이라고 몰아붙인다. 아무리 국회의원 됐다고 후배들을 조작이라고 몰아붙인다. 검찰은 지금 이제 수사권도 없이 뭐 기소청, 무슨 공소청 이런 네. 거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 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사 기소 분리하겠다고 지금 네. 정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특검에 검사는 120명이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검사를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 특검에 있는 검사는 가능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예. 왜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추천한 검사만 수사가 가능하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정치 검사를 없앤다고 해서 정치 개혁을 하는데 그 앞뒤가 안 맞죠. 정치 검사를 양산하는 특검을 3개를 발족하면서 120명씩 수사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이제까지 그 어떠한 특검보다 네. 더 너무 파이팅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압수수색이 오는데 뭐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던가 네.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 너무나 공격적으로 좀 수사가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가장 이렇게 그 법적 대통령 관련 법률 문제나 이러한 법조계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저도 어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조항과 똑같은 조항으로 네. 어제 그 1심에서는 벌금형이 받았고 공직선거법 조항 네.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당했는데 네. 제가 법정에서 주장했어요. 전 국회 자료도 다 제출했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것도 기사 발췌도 제출을 좀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께서도 이 조항에 걸려 있다.
제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 조항에 걸려 있어서 지금 그 여당에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행위 부분은 예. 행위 부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게 좀 판단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판사님이 판단해 보겠다고는 변론 종결할 때 했는데 결국 이제 항소 기각이 됐죠. 제 대법원에 상고할 건데 예. 억울한 사람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아하. 당선 무효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행위도 똑같아요. 행위도 똑같아요. 방송에서 예. 나의 과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만났어요? 알지 않아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뭐 이런 예. 얘기예요. 아. 그 사람하고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재판받고 당선 무효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 2주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누구는 신분사회가 된 거죠. 대한민국이. 아. 누구는 그 같은 동일한 조항,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판 안 받고 공소 취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교육감이나 아까 말한 일반인들은 예. 재판 받고 그리고 누구는 또 당선 무효되고 누구는 벌금형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수사도 우리가 발족한 특검만 상대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러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TF 여기 잠깐 하다가 또 가슴이 씁쓸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도 아니라고 이것도 조작이라고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은 당시에 부동산 현실하고 완전 동떨어졌던 그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 여기서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문다혜 씨하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있잖아요. 네. 서모 씨.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그 네. 문재인 뇌물 의혹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게 그러니까 뭐 죄는 있으나 죄는 있어 보이고 기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온 가족 다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너네는 이제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뜻하는데 기소유예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기소유예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네.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하다가 예. 기소유예를 당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는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위원회 예.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이라고 하고요.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의원. 의원이 위원장이고 예. 한병도 의원, 황희 의원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문다혜 씨와 전 사위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기자회견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무식한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헌법소원에는 네.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아하. 당사자 적격. 예. 그러니까 내가 기소유예를 당한 사람만 헌법소원을 걸 수 있어요. 예. 제3자가 걸 수 없어요. 음.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도 내가 돈을 빌린 사람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 제3자가 야 너 얘한테 돈 빌렸다며 너한테 돈 줘 예. 라고 소송 못 걸거든요. 그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가 있지 친고죄처럼 친고죄인 경우에는 네. 요거는 약간 친고죄 성격인 건데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는 그냥 문다해나 혹은 문다의 사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네. 이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분들이 뭐라고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 바로 각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헌법재판소에 종이만 낭비되겠죠. 그 A4용지 프린트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제가 표현이 좀 셀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국회의원분들이 정치는 마음대로 하시고 발언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 정치의 영역을 법적으로 갖고 올 때는 주변에 법률가들의 조언을 좀 받으세요. 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청구의 적격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무턱대고 기자회견부터 하고 그러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좀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각하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뇌물 의혹 사건 이것도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네. 됐고 재판을 받아야죠. 굉장히 오래 걸렸고 기소가 됐고 이거는 뭐 관할지를 바꿔달라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도 빨리 좀 법정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국까지 다녀왔던 아저씨도 네. 있고. 예. 근데 아마 태국까지 다녀온 아저씨도 있고 한데 아마 이 모든 거는 예. 자 우리가 아까 강손 얘기도 했고 예. 문재인 관련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공소 취소나 이 모든 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 정청래냐 박찬대냐 예. 그리고 김어준이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뭐 이러한 모든 거는 다 그 수싸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결론은 정청래냐 박찬대냐. 박찬대냐. 야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제도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기 전에 17분 전에 네. 박찬대 의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그 사퇴하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올리고, 네. 이게 또 약간 티키타카 플레이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거 중요한 거 약간 같습니다. 시나리오 소설을 써보자면 예. 소설입니다. 서로 한 예.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 강선우 후보자였고 예. 또 그 박찬대 의원도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자, 민주당 전당대 8월 3일 날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영남하고 충청을 했어요. 네, 예. 그 누적 지표를 보니까 정청래가 63%, 예. 박찬대가 37%, 네. 거의 30% 차이가 납니다. 아하. 그리고 남은 지역이 이제 호남하고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가 남았는데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8월 3일 날 한대요. 원래는 네. 따로따로 하기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한 방이 남아있는 거야. 한 방. 네. 한 방이 남아있어서 박찬대도 한 방의 카드를 써야 되는데 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려운 걸 긁어줬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먼저 본인이 포문을 엽니다. 그분은 가려운 거 잘 긁어주시고 떼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 예. 포문을 열고 예, 예. 포문을 열면서 그러면서 그 15분 있다가 한 17분 있다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했죠. 네.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본인 당대표가 되면 다음에 공천에 대해서 뭐 약속을 보장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쓰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소설인데 그런 얘기까지 있을 수가 있다.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조율하고 할 수도 있다. 어제 이제 너무나 그게 급박하게 네. 돼서 뭐 민주당에 있는 공보단에서는 원내대표단에서는 미리 알린 적이 없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약간 의심을 거두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